Alright, let's start. Okay, today and we'll learn ethics, especially about Asian ethics. Okay, I'll go in Korean. Page 24. 자, 윤리와 사상에 대한 탐구. 여기서는 반성하는 자, 탈무드. 원래는 훌륭한 성자라는 말보다 이제 랍비라고 그랬습니다. 랍비는 유대교의 선생을 말합니다. Rabbi. 네, rabbi입니다. rabbi. Rabbi. 예. 아주 반성하는 자가 서 있는 땅은 랍비가 서 있는 땅보다 훌륭하다.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것 자체가 종교 및 윤리 사상의 시작이라는 것을 탈무드에서 매우 강조를 했죠. 오케이, 자 시지포스가 나옵니다. 시지포스 얘기는 알죠? Do you know 시지포스? I know. 오케이. 네. 알베르 까미까지 나오네요. 유명한 작가지만 안 읽어봐서 자세히 모릅니다. 그러나 줄거리는 조금 들어봤어요. 자, 행복한 시지포스를 상상해 보아야 한다. 예. 자, 그래가지고 여기 자,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뭐라고 하고 있는데, 예. 보세요, 이제 삽질하는 삶이 아름답다라는 말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조금 하여튼 이런 부분은 심해 그렇게 축제는 안 되니까는요. 뭐 깊이 너무 고민은 하지 마세요. 예. 네. 참고로 이제 선생님이 이제 대학교에서 동양사 연세대학교 동양사 전공 수업을 들을 때 중국사 전공하시는 김유철 교수님이 있습니다. 교수님인데 제가 웃자고 한 얘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가지고 학점을 잘 안 주셨는데요. 예. 이제 술을 먹는데 굉장히 서울대 사학과를 나오시고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셨더라? 이제 불교적인 수행을 많이 했대요. 예. 혹시 그 선생님이 교만해서 그런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자꾸 이제 교수님이 자꾸 자기 자랑하는 얘기를 들리더라고요. 예. 근데 자기 또 본명이 있대, 본명이. 예. 공행이라고 이제. 가지고 예? 공해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뒤로 찍혀가지고 예.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 찍혔다 그러니까 음악이 비참하게 나오네요. 굉장히. 맞아. 공해가 아니고 공해. 오, 최세 교수님. 저 에어 폴루션이라는 줄 알았어요. 네. 이렇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음악소리 너무 큰데요. 네. anyway, 자, 그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저는 상당히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은 인간이 알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존재가 어쩌고 사후세계가 어쩌고 고민하는 인간이 가장 어리석은 인간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알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다. 네. 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자꾸 매달리는 그런 또 집착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다라고 하셨는데 그 뒤로 종교 철학에 공부하는 것에서 관심을 좀 끊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anyway, 그래가지고 하여튼 끊임없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뭐 이 얘기는 뭐 어느 정도는 공감하지만 어느 부분은 조금 뭐 공감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물론 저희 각자 어떤 가장 사는 존재 이유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선생님은 저는 어떤 때 가장 기쁘냐? 예쁜 여자를 만날 때, 맛있는 걸 먹을 때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극적인 승리를 거둘 때가 저는 가장 재밌습니다. 네, 선생님 어려서부터 이제 가장 많은 전략가들 동경했어요. 손자병법, 오기, 이름이 오기입니다. 오자, 손오의 병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많은 병법가들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몰라요. anyway, 그래서 전략가로서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거를 가능하게 하고 크게 역전승을 하는 거를 인생의 보람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뭐 소소한 어떤 다툼이나
게임 한 판 할 때마다 뭐 끝까지 이겨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예, 진정한 전략가는 예, 작은 놀이에 연연하지 않죠. 큰 싸움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죠. 예. 저는 예, 그런 거를 굉장히 동경하고 물론 이 시대에 전쟁은 없고 선생님 뭐 장군도 아니고 대통령도 아닙니다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자기 인생에서 사령관이기 때문에 예, 각자의 인생에서 어, 뭔가 덜 지배당하고 더 자유를 찾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승리를 거둬야 된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올라이 요거는 뭐 요런 얘기는 차차 계속 하도록 하고요. Alright, how about you, Sol? Uh, what's your true purpose in your life? 제 진짜 목적은요, 일단 이게 그 소소한 행복조차도 그 지키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네. 또 그 조금이라도 소소한 행복이라도 지켜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좀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좋고요. 또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변할 때 그때 가장 행복합니다. That's good. Yeah, thank you. 자, 계속 가도록 할게요. 자, 시지포스 얘기 넘어서서요. 자, 개인의 자율성이라는 가치, 공동체의 연대성. 네. 자,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사람은 자유시장 경제 정책의 확대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고, 공동체의 연대성을 중시하는 사람은 사회복지 정책 확대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요거는 경제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윤리책에서는 그냥 서로 입장차에 따라서 지지하는 윤리가 다르다 그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데 조금 절대적인 어떤 가치에 대해서 좀 탐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이때 동양 서양 사상 나올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교적 윤리가 있었고 우리는 전통적 유교적 윤리였습니다. 그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자유롭게 사는 것을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네. 역시 이런 부분도 좀 차이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윤리와 사상을 어떻게 탐구할까? 이 부분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용어를 정리하는 게 윤리와 사상 과목, 그 다음에 생활윤리는 뭐 점수 주는 과목이죠. 법과 정치, 용어 싸움입니다. 학문을 탐구하는 방법, 큰 제목, 학문을 탐구하는 방법 두 가지 있죠. 경험적 탐구, 사실과 현상을 기술하고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예측하는 것을 경험적 탐구를 한다. 네. 자, 경험의 기록이 되겠습니다. 네. 어떤 역사적인 부분이 되겠고요. 어쩌면 그 귀납적으로도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이에요. 규범적 탐구는 연역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네. 자, 우리는 왜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경험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죽였더니 기분이 나쁘더라. 혹은 사람을 죽였더니 다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더라. 그러므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경험적인 논리 전개는 윤리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오케이. 자, 규범적 윤리와 사상에서는 윤리와 사상에 대한 탐구는 규범적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경험적 방법을 부수적으로 활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Next page, page 26. 논리적 일관성과 체계성.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라인 10부터입니다. 네. 자, 이런 부분들은 거의 외우다시피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페이지 26는 이따가 가도록 할게요. 이따가 요 설명을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7. 완전 무결한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윤리와 사상은 늘 불완전하다. 예, 계속 불완전성을 너무 강조하고 있어요. 안타깝습니다. 정의와 배려, 현실적 합성 나오고요. 자, 페이지 27.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입니다. 매우 유명한 작가고요. 영어로 독서를 한다면 꼭 읽어봐야 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안 읽어봤어요. 선생님도 앞으로 읽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 그러길 바래요. 예. alright. 소리가 먼저 읽으면 안 되는데 선생님 먼저 읽어야 될 텐데. 제다가 스승을 뛰어넘을 날이 올까요?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요. 자, 토론과 경험에 힘입어 자신의 과오를 고칠 수 있다.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다. 과거의 경험을 올바르게 해석하자면 토론이 있어야 된다. 경험 플러스 토론, 검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비판에 늘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 한 가지 추가하고 하자면은 윤리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이 자유론에는 뭐 안 읽어봤습니다만 요 페이지에서 여기 빠져 있네요. 반성이 되어 있고요. 반성을 넘어서서 자 헤겔과 마르크스가 사용했던 자아 비판이라는 용어가 훨씬 더 훌륭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자아 비판이라는 용어는 공산주의자들의 전유물로 받아들여지면서 요즘 잘 안 쓰이고 있어요. 예. 그냥 순수 이성 비판도 있고 뭐 실천 이성 비판, 그다음에 뭐 마르크스, 헤겔, 자아 비판 이런 용어는 독일 철학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자들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케이, next page. 자, 장학금 얘기도 이따 하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29 문제풀이도 이따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next. 자, 파리 대왕하고 메피스토 펠레스가 나오는데요. 자, 파리 대왕은 파리 대왕에 대한 내용은 어떤 내용인 것 같습니까? 인간은 동물들과 같은 동물적 본능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 같은데. 오케이, 맞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성악설의 입장이 되어 있고요. 나는 착한 인간은 어두운 충동 속에서도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잘 알고 있더군요 라고 너는 말하게 될 거야 라고 신과 악마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파우스트는 선생님이 올 때 5살 때 처음 봤습니다. 5살 때 흑백 영화 EBS. 예. 내용은 정확히는 이해를 못했어요. 그때 한국어로 더빙이 됐던 것 같은데. 예. 근데 아주 재밌는 부분은 영화에서 그 어떤 뭔가 악마의 계약으로 젊어진 파우스트 박사가 그 사랑하는 여인 이름 생각 안 납니다. 한국어 요약본을 한번 읽어봤어요. 파우스트는 원서로는 고사하고 아직 하여튼 한국어 장편도 안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꼭 나중에 꼭 읽어볼게요. 손으로 이제 나뭇가지를 딱 쥐고 나뭇가지를 쥐고 이렇게 폈는데 손금처럼 나와요. 손금처럼. 그러면서 애인한테 이렇게 보여줍니다. 나뭇가지를. 그런데 그 영화 장면 그대로 해가지고 1시간쯤 지나고 나니까 영화 후반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파우스트 박사가 막 그 악마의 계약 이후에 절망한 나머지 이제 유리를 깼던가 그래가지고 딱 손을 폈는데 1시간 전에 나왔던 그 대목의 장면처럼 손이 나뭇가지처럼 피자국으로 이렇게 나뭇가지 모양 피자국이 나 있어요. 굉장한 영화 기법이죠. 5살 때 봤는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넥스트 페이지 31. 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나오죠. 자, 플라톤 까지 일단 설명하고 1부를 마치겠는데요. 플라톤은 철인 정치를 주장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어떤 금욕주의적인 거를 강조했어요. 욕구를 절제하고 이성에 따라 가지고 욕구와 감각을 통제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뭐 키도 크고 힘도 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못 갚셨다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은 제 나이까지 다 세봤습니다. 81세까지 살았네요. 선생님 다 이거까지 다 계산해봤습니다. 여기. 저는 책 그냥 안 읽습니다. 다 이거 다 교과서에 나오는 연도까지 다 알고 봅니다. 근데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53밖에 못 살았네요. 어쨌든 철학자들은 대체로 오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60도 못 살고 죽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아무튼 놀랍네요. 자, 정의의 덕, 도덕적 삶을 강조했고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감각적이고 경험적인 것도 강조했다. 그리고 행복을 강조했다. 지적 덕, 도덕적인 덕을 또한 강조했다. 라고 해서 스승인 플라톤과 비슷하면서 조금 다른 점이 나오는데 요거는 지금 공부하시지 마시고요. 나중에 기말고사 때 서양 철학 때 그때 다시 하도록 합니다. 이거는 참고만 하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서 1부 마치겠습니다.